여러분, 배운다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학교? 책? 아니면 위대한 스승? 오늘 우리는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고 이 세상 전체를 나의 스승으로 만드는 아주 놀라운 지혜, 바로 삼인행 필요하사의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의 스승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죠.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얼굴 보는 직장 상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쓴 책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답이 아주 뜻밖의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나의 스승이고 배움의 기회가 바로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면요. 이 놀라운 생각이 사실은 최신 경영 이론 같은 게 아닙니다. 그 기원을 찾아서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동양 철학의 거장 공자의 지혜숙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말 그대로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 사람이라는 게 정말 숫자 셋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가짐,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근데 공자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스승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점을 봐서 본받아야 할 스승,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스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면교사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점이 있는 사람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정말 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래된 지혜가 그냥 책 속에만 박제되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는요, 정말 예상치 못한 존재를 스승으로 삼아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역사 속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춘추시대의 제나라의 명제상, 관중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군대가 그만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고 말아요. 모두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관중이 아주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늙은 말 몇 마리를 풀어놓고 그냥 그 뒤를 따라가 보자는 거였죠. 놀랍게도 이 늙은 말들이 옛날에 다녔던 길을 기억해내서 군대 전체를 무사히 구해냅니다. 이게 바로 노마지지, 즉 늙은 말의 지혜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인데요. 하찮아 보이는 존재의 오랜 경험이 때로는 천재의 지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죠. 자, 이번엔 정나라의 재상, 자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마을 학교, 그러니까 향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산의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당장 저 학교를 없애서 비판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하지만 자산의 대답은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없앱니까? 그 사람들의 비판이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그들이 좋다고 하는 건 따르면 되고, 싫다고 하는 건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신을 향한 날선 비판을 가장 귀한 가르침으로 여겼던 정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9세기 프랑스로 가볼까요? 의사였던 르네 라에네크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심장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돼요. 아이들이 긴 나무 막대에 한쪽 끝을 긁으면 다른 아이가 반대쪽 끝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그런 평범한 놀이였어요. 바로 그 순간 라에네크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곧장 종이를 돌돌 말아서 환자의 가슴에 대보았죠. 그랬더니 심장 소리가 놀랍도록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청진기는 이렇게 아이들의 사소한 놀이에서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이지 가장 극적입니다.
한때 인류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질병, 바로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쑥수모책으로 죽어가던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어느 날 우유를 짜던 한 젊은 여성에게서 정말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천연두에 걸릴 리가 없어요. 소젖을 앓았던 사람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걸요. 제너는요, 이 평범한 시골 여성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고 이걸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 단 하나의 관찰이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세계 최초의 백신, 즉 종두법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스승이 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자, 지금까지의 역사 속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현대 리더가 꼭 갖춰야 할 세 가지 핵심 태도가 보입니다. 첫째는 묻는 겸손함, 바로 불치하문입니다. 내 지위나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죠. 둘째는 듣는 지혜입니다. 나를 향한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스승의 조언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찰의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반면교사라는 거울로 삼아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의 조직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어쩌면 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의 엉뚱한 질문 속에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혁신의 씨앗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장 까다롭게 구는 고객의 불만은요, 우리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로드맵이죠. 처참하게 실패했던 프로젝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줄 가장 정직한 스승이고요. 우리를 앞서가는 경쟁사의 성공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진짜 성장의 열쇠는 저 멀리 있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배움이라는 건 훌륭한 스승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에서 배움을 찾아내려는 나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관점만 바꾸면 온 세상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그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성장이 시작될 겁니다.